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뼈 직파 재배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마른 논에 줄 뿌림 재배를 할 때 파종은 언제 하느냐 보시면 이제 품종별로 다르겠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러니까 조종만에 따라서 남부는 4월 1일에서 5월 25일 조생종, 그 다음에 중생종은 5월 20일, 만생종은 5월 15일까지 한다 하면 된다, 그죠? 파종을. 그 다음에 중부지방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 이렇게 되고, 중북부 지방은 4월 20일 한 열흘 정도씩 지금 다 딜레이 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중북부 지방은 좀 춥죠. 4월 달 돼도 그죠? 추우니까 4월 초보다는 4월 하순 쪽으로 가는 게 맞다 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조중만이 나왔는데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입니다. 이 조생종은 대체적으로 생육 기간이 짧아요. 짧다. 중간, 만생종 또는 중만생종은 생육 기간이 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자라는 생장 속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생장 속도 CGR이라고 합니다. CGR 크랍 그로스 레이트라고 하는데 1일 동안에 몇 g이 증가했느냐 1일 퍼 제곱미터당 몇 g이 증가했느냐 이걸 이제 사실은 보는 거죠. 단위 면적당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조생종은 생육 기간이 보통 120일에서 많게는 140일 정도 일생을 가져오고 일생 동안에 이만큼 이제 필요로 합니다. 만생종은 보통 170일에서 180일 정도예요. 그러면 거의 한 5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길게는 60일 정도, 한 5, 60일 정도가 이 생육 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수량 일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광합성 양으로 보면 똑같은 양이어야 수량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다른 조건이 같으면. 그래서 이 조생종보다는 만생종이 이 CGR 하루 동안에 광합성 하는 양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생종은 급하다는 거예요. 왜?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는 광합성 속도가 훨씬 높다, 빠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광합성량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엄청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만생종보다는 어떤 거는 한 2배 정도 광합성량이 됩니다. 광합성량으로 보면은 하루 뭐 이래 우리가 측정할 때 초당 그죠? 1제곱센티미터당 그죠? 광합성량 몇 그램 CO2 포집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양이 조생종은 분을 채성기 최고분을 이때 되면 한 25에서 30g 정도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이해됩니까? 30 ppm이죠. g이 아니고. 근데 이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8에서 한 15 정도 쌓입니다. 뭐 보통 한 12에서 15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생리적 특성을 잘 이해를 하면 조중 만생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벼요철골 직파는 마른 논, 무논 직파 절충행이다. 요철골은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일항을 만드는 게 요철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드럼으로 해서 이렇게 흙을 파올리며 지나가면서 이렇게 팍 밀어 올리죠. 그래 되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되는데 요철골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쫙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한쪽 약간 수분을 물을 댄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좌우측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져진다. 다져짐.
소위 다른 말로 하면 경화가 되어 있다는, 딱딱하다, 하드하다, 그죠? 하드하다. 그래서 나중에 뿌리 내림에 좀 불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훨씬 더 소프트하다, 소프트하다, 부드럽다 이죠. 그런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자랑이 아니죠, 그죠? 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일항제파를 하고 있다. 우리 학교 농장에도 지금까지 해왔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마른 논 직파에서 요철골 마른 논 줄뿌림 재배는 6엽기까지 무는 상태로 둔다. 6엽기 하면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되죠. 자, 처음에 종자에서 이제 유근이 나오고 초엽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엽, 2엽은 스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2엽부터 뭡니까? 1엽으로 이제 카운트되고 그 다음 여기 1엽으로 되고 본엽이 2엽, 본엽 3, 4, 5, 6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6엽기까지 물론 물이 있는 잠긴 상태로 둔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철골 이렇게 생겼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여기 파종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물을 떼죠. 그죠?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을 뗀 상태에서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종자를 뿌리니까 여기 있는 종자도 굴러 내려가고 여기 있는 종자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쭉 모이죠. 그러니까 줄이 쫙 형성이 되죠. 고리 한 딱 형성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걸 이제 미국에서 하는 원리를 우리가 사실 도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결국은 요철골 무는 표면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철골을 만들어 놓고 물을 떼고 어때요? 미국에서는 헬기로 하지만 실험할 때는 다 사람 손으로 하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벼 부분 경우는 마른 논 직파 재배는 비 온 후에도 파종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경운이라고 하는 것은 경운 이 가리죠. 가리, 논가리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죠. 뒤집어 엎어 놓으면 아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토양이 있으면 뒤집어 엎어 놓으면 여기 물을 대면은 이 공간을 다 작은 입자들의 토양이 막아버린다 했죠. 그래서 그래서 물을 댄 상태에서는 이런 이 경반층이 생긴다 했는데 그러면 물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공기 채널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하루만 지나도 물이 쫙 밑으로 빠져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다른 말로 하면 배수가 아주 양호하다는 얘기죠. 배수가 양호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을 가두기가 힘들다. 물이 너무 잘 빠지니까 그죠. 그래서 잡초 방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마른 논 요거는 건답이란 말이죠. 건답. 이 건답에서는 비온 후에도 할 수 있다. 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물을 가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 소요량이 많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경운 한원구와 부분경운 한원구. 여기는 비료하고 종자를 파종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배수하는 배수꼴을 이렇게 타주고 25, 25, 20. 그다음 배수꼴은 35cm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다. 이런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 배수꼴은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거죠. 그죠? 비가 왔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 작물 있죠. 동작물이라고 해요. 겨울 동자를 쓰죠. 그죠? 겨울 동자. 동작물인 경우에는 이게 물이 만약에 안 빠지고 쭉 물이 찐다 그러죠. 물이 있으면은 이 종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버리죠. 겨울 추우니까 얼어버린다. 얼어버리면 얼어버린다. 언다 이죠. 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녹죠. 얼고 녹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파괴가 된다, 파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발화도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잡초성 벼, 소위 액미라고 했죠, 그죠? 액미. 그러니까 마르는 벼직파제의 잎모율 향상과 잡초성 벼 발생 억제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수직파의 경우에는 싹을 틔운 것을 파종하니까 아주 고르게 쫙 발화를 한다 했죠. 하지만 건답직파는 어떻습니까? 이게 건조한 마른 종자를 파종을 하다 보니까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점이 있죠. 발화가 음, 불균일하다 하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생육도 다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밥맛도 영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계량한 게 일항직파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차별로 잘 보시면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연속적으로 마른론 직파를 이제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잡초가 요 정도로 이렇게 증가했죠. 단연생은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잡초성 비해 발생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2.1에서 27%니까 15배, 13배 정도 증가해 버리죠. 몇 년 사이에, 5년 사이에 15배. 그리고 쌀 수량은 500이라고 가정하고 495를 321로 거의 뭐 40%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102에서 60위까지. 40% 이상 이렇게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액미는 붉은 쌀은 이게 그 건답직파에서는 심각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잡을 방안이 여러분들이 아주 그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노벨상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그 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주가 알칸사스입니다. 알칸사 이렇게 말하는데 알칸사스 그 동남부입니다. 그 미시시피 옆에 약간 위에 있죠. 이 주에서 가장 벼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잡초는 그냥 뭐 제초제 뿌리면 되는데 이 액미는 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쌀을 자체가 붉은 쌀이다, 그죠? 소비자가 별로 찾지 않는. 그래서 이걸 제초제를 쓰면 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죽이려고 하면 벼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방제가 친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돈을 덜 들이고 코스트를 덜 들이고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노벨상은 바로 받을 수 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미질 밥맛 얘기를 했지만 생육 고르게 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실제는 이 잡초 플러스 잡초 속에 이제 액미라고 했죠. 이놈 때문입니다. 이놈이 직파를 하면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도 항공 직파를 하는데 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물을 담수를 15cm 이상 되느냐? 물 아깝잖아요. 그렇게 많이 될 이유가 없지. 물을 한 뭐 4, 5cm만 돼도 잡초는 별로 발생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액미 이놈은 벽이기 때문에 그냥 자라는 거예요. 한 물을 10cm 돼도 잘 자라요. 그래서 새로운 벼 품종을 뭘로 만들었냐? 저기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면은 어떤 벼가 있느냐 하면은 부도란 게 있어요. 부도는 뜰부자를 쓰는 거예요. 벼인데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받고 줄기 쭉 자라서 이상마 물 위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걸 부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무리 많이 돼도 잘 자란대. 강에도 자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질을 이용해서 일반 밥맛 좋은 우리 자포니까 있죠? 배하고 교잡 육종 여러 가지 육종 방법을 써서 물을 많이 잠긴 상태에서도 배가 출현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이러한 배어 품종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초제 많이 안 쓰고 친환경적으로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일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죠, 그죠? 다음은 벼문은 표면
뿌림 재배. 문어는 물론이죠. 그러니까 담수란 말입니다. 물을 떼놓고 표면 뿌림 재배. 그러니까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그냥 종자를 팍 그냥 뿌리는 거 흩어서. 그죠? 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왜?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배수가 되겠고 물고랑을 2m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준다 이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통풍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하나 궁금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교수님, 그러면 그 여기도 막 이렇게 종자가 뿌려져 있다. 막 산파되어 있다 그죠? 산파되어 있다. 근데 아까 설명할 때는 기교를 해가 줄로 착 지어서 조파로 한다 했죠. 그럼 조파하고 산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조파하고 산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조파로 하면 어때요? 조파로 하면 줄을 착 지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바람이 잘 통한다는 얘기죠. 그죠? 바람이 잘 통하니까 어때요? 병, 해충 발생이 적다. 햇빛도 어떻게 해요? 쫙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합성량도 많아진다. 그죠?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할 때도 어때요? 줄로 쫙 지어서 수확기가 콤바인이죠. 콤바인이 쫙 지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산파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죠. 산파보다는 조파가 수량이 월등히 높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농업적인 생태적인 또는 생리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파종 시기는 5월 남부지방은 이렇게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그 다음에 중북부 지방은 거의 5월 중하순까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벽시의 싹끼리와 잇모 및 모생률 그러니까 파종할 때 그러니까 담수직파는 싹을 틔운 종자를 파종한다 했죠 그죠 했을 때 싹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좋느냐 0에서 6cm까지 6mm입니다 cm가 아니고 6mm까지 해보니까 잇모율이 한 6mm가 가장 높죠 100개 이제 파종을 해보니까 92개 정도가 잇모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4mm 정도 해도 어때요 거의 90%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유 양분 소모량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종자가 있으면 요 안에 여기 배고 싹이 트는 부분 여기 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분이 배유죠 그죠 요 양분 소모량입니다 그죠 개체당으로 어느 게 얼마만큼 소모를 하느냐 보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길어지니까 소모량이 더 많아진 거죠 그죠 예. 요 남아 있는 양을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생육을 보니까 초장 이제 cm 길이가 어, 파종하고 20일 후에 딱 보니까 요 15.6, 13.3 대체적으로 싹이 약간 틀까 말까 0mm인 거는 이 키가 작죠 그죠 이렇게 갈수록 크더라 그 다음에 개체당 이제 무게 그램이 아니고 미리그램이 되겠죠 해보니까 더라 8.4고 5.1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소질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어릴 때 뭐에 소질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듯이 뭐로서의 소질이 어떤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항목들이 사실은 소질입니다 소질 모소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무는 표면 뿌림 재배 비료 주는 양 소위 시비량은 시바르당 300평당 얼마냐 하는 거죠 그죠 질소 보통론 양토죠 그죠 양토 이거는 사양질론 여기서 모래 성분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염해론은 해안가 바닷가 염분 함량이 많은 논 이것은 많이 준다 그죠 여러분들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간척지에는 비료를 좀 많이 줘야 된다 하는 점을 꼭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를 전층 시비할 때는 70% 정도만 줘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벼무는 표면 뿌림 재배는 중간 물때기를 강하게 한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육이 진행되면 이제 담수직파는 뿌리를 깊게 못 내린다고 했죠 그죠 왜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자꾸 숨 쉬려고 위로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웃자람 도장
위에가 큰다. 뿌리가 얕게 내린다. 그래서 이쯤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 새끼치기가 완성되는 유효 분을 종지기 정도 돼서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만생종배는 남부지방에서는 7월 1일 정도여서 한 10일 사이 정도가 되겠죠. 이쯤 되면은 이제 새끼는 다 친 거예요. 그 이삭을 맺을 새끼는 다 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맺을 새끼 소위 유효분을 다 만료된 이 시기쯤에 물을 확 떼버리는 거예요. 물을 떼면 어때요? 이렇게 논이 있으면 이 고랑 사이로 물이 쫙 빠지겠죠. 빠지고 이제 정산 위로 물이 요거는 토양에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은 정발, 이바프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잎을 통해서 공중으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정산, 이렇게 요는 트랜스, TRANS, 피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산량하고 정발량 합쳐서 정발산량, 이바포, 피레이션 이렇게 씁니다. 그죠? 정발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그 수분이 거의 논바닥에 보면 마른 정도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땅이 마르는 거죠. 마르면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뿌리가 끊겨버리죠. 끊기면 그 끊긴 자리에서 새 뿌리가 나는 거죠. 새 뿌리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뿌리는 하얗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분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또 양분을 잘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 생육이 아주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아까 뿌리가 깊게 못 내린다 했죠? 그래서 이제 도복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담수적 반응. 그래서 해보니까 계속 물을 떼 놓으니까 도복이 구가 되더라. 근데 세 번 물을 떼주니까 도복 정도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 25%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90%, 100으로 봤을 때 그죠? 쌀 수량도 뭐한 36kg 정도 차이 나더라. 시바르다. 이 36kg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뭐가 문제냐? 결론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도복 쓰러짐이 이 정도 되어 버리면 밥맛이 영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태풍이 분다 하면 이렇게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이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노면이라고 하면 표면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이삭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수바라 비비포로스라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뭐 끝장났다고 봐야 됩니다. 끝장났다는 표현을 제가 쓰기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해 하는데 당황할 이유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왜? 이게 상난 걸 어떻게 소비자한테 공급합니까? 못하죠. 이건 농사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0평, 200평 정도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스케일업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서 적어도 뭐 20만 헥타르, 30만 헥타르, 우리나라 70만 헥타르, 6조입니다. 6조. 쌀만 딱 그냥 팔았을 때 6조입니다. 배가 이 6조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재배법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쌀 생산을 못했다. 우리 400만 톤 정도 연간 생산하는데 그럼 먹을 게 없다.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전쟁은 뭐 저리 가랍니다. 그죠? 그래서 식량 생산의 안정성,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양 재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가장 안정성이 높은 걸 선택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계속 물을 떼는 거는 키가 이렇게 90에 가깝지만 물을 자주 떼니까 한 거의 7cm, 8cm 정도 이렇게 키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 소위 단간으로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도복 방지에도 좋다. 그리고 10cm 이하의 뿌리 분포를 보니까 한 15% 이상이 15cm, 10cm 이하의 분포를 하더라. 거의 좀 심근성이다. 요거는 청근성이다. 얕게 분포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이 이제 문헌 골뿌림, 요막 골 만드는 방법이고 살 분무기를 이용해서 옛날에 하는 방법이 있죠.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지금 동력 분무기로 해서 이렇게 뿌리지만 항공기로 뿌리는 지금은 그나 다른 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언제 본다? See you next time.